안녕하세요. 백술동물병원 서울역점입니다. 오늘은 재수술도 쉽지 않은 안타까운 수술 사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재수술을 위해서 본원에 내원한 케이스 중에서 보호자분들한테 참조가 될 만한 사항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슬개골 탈구 수술로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된 뼈입니다. 환축 정보를 알려드리면요. 강아지 이름은 만두예요. 요건 가명이고요. 나이는 1살 반, 믹스종이고요. 남아였습니다. 히스토리를 알려드리면 지금부터 4개월 전에 서울에 위치한 대형 동물병원에 방문을 하셨대요. 강아지가 다리를 절어서. 근데 여기는 이제 저가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양측 슬개골 탈구 중증 사기 진단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양측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을 하셨고, 수술한 지 얼마 안 지나서 바로 재발을 했다고 하십니다. 보호자분께서. 그래서 재수술을 위해 본원에 내원하신 케이스입니다. 수술 전 엑스레이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몇 가지 문제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 슬개골 탈구 양측 사기가 다 재발을 한 상태입니다. 엑스레이상에서 보시면 이쪽이 왼쪽 다리, 이쪽이 오른쪽 다리인데요. 이게 탈구된 슬개골입니다. 원래 위치가 여기에 있어야 하고요. 오른쪽 다리도 슬개골이 여기로 탈구됐고요. 원래 자리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슬개골 탈구 중증 사기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 고관절 이형성이 관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진단한 바로는 양측 십자인대 파열은 없었어요. 그래서 전 병원에서 오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수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슬개골 탈구 중증 사경은 굉장히 심각한 단계예요. 근데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중증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활차구 성형술, 안티로테이션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셨어요. 사기 수술은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마 금방 재발이 된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 다리를 옆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번 편의 제목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종아리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허벅지뼈입니다. 허벅지뼈고 여기 슬개골이고요. 지금 수술을 하시면서 슬개골 탈구 수술을 위해서 활차구 성형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활차구 성형술을 너무 과하게 하셨습니다. 과하게 하셔서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활차구 성형 수술을 하신 거예요. 활차구 성형술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활차구 성형술을 너무 과하고 심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원래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뼈 모양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허벅지 부분의 이제 뼈 모양인데 이만큼을 다 날려버리셨어요. 너무 과하게 하셨어요. 너무 과하게 하셔갖고 이 부분의 뼈가 실종이 됐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남은 뼈가 요거밖에 없어요. 요게 남은 뼈예요. 다시 보시면 지금 남은 뼈가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뼈가 너무 많이 소실이 돼서 이 부분이 하중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만 충격이 가해져도 골절이 나버립니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요게 오른쪽 다리고요. 반대편 다리인 왼쪽 다리도 뭐 거의 사정은 비슷합니다. 왼쪽 다리 보시면요. 오른쪽 다리처럼 여기 활자구 세운술을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뼈를 날려버린 거죠. 원래 뼈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만큼을 뼈를 날려버리셨고 남은 뼈가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적은 힘으로도 골절이 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가장 큰 문제로 일단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 안티로테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 자료에 있지만 초창기 방법, 1세대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1세대 방법을 사용하셔서 소용이 없습니다. 금방 망가졌고요. 그래서 제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사진인데요. 일단 왼쪽이 정상, 오른쪽이 슬개골이 탈구된 사진입니다. 왼쪽에서 보시면 이게 슬개골이에요. 이게 원래 자리에서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던 슬개골이 이렇게 빠지는 걸 슬개골 탈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활차구 소형술은 뭐냐면 이 부분을 활차구라고 합니다. 슬개골이
들어가서 앉는 자리예요. 여기는 홈이 파져 있죠. 그래서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슬개골 탈구가 발생하면 이 활차구가 되게 좁고 폭이 얕아집니다. 그래서 슬개골이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활차구 성형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얕아진 활차구를 깊고 넓게 파주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래서 활차구 성형술은 대부분 이 정도 범위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신 거는 활차구 선수를 너무 과하게 하셔갖고요. 여기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이만큼을 다 갈아버리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뼈가 너무 얇아져서 골절 위험성이 생기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리신 겁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안티 로테이션이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안티 로테이션은 어떤 방법이냐면, 슬개골 탈구가 진행이 되면 요 종아리뼈가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요. 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요게 무릎 인대인데요. 무릎 인대가 종아리뼈와 같이 돌아가면서 슬개골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 로테이션은 뭐냐면 이렇게 돌아간 종아리뼈를 도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깥으로 삐뚤어졌던 무릎 인대가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개념을 이용한 수술법이에요. 근데 뭐 안티로테이션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수술에서는 1세대 방법을 사용을 하셨어요. 1세대 방법은 뭐냐면 여기 종자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자골에 강력한 실을 걸어서 이렇게 해서 이 경골좀 밑에 구멍을 뚫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쫙 당겨주면 안쪽으로 돌아갔던 종아리뼈가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원리를 사용하신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옛날 방법이라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종자골이 골절이 됩니다. 이게 골절되면 힘을 못 받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줄이 끊어집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줄이 관절랑 안을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염증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의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 옛날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슬개골 탈구 수술 후에도 이게 유지가 안 됐던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린 거를 요 그림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보강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왼쪽 다리인데, 아까 이제 안티 로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요게 아까 말씀드린 파벨라라는 뼈예요. 여기다가 여기 밑에 구멍 보이시죠? 요 구멍을 이제 전에 수술하셨던 분이 뚫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아리뼈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리는 건데, 이게 유지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면서 슬개골이 다시 재탈구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복구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슬개골 탈구 4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방법을 동시에 사용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전에 수술하셨던 분이 하셨다시피 활차구 세영술도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수술해서 내신 게 TTT를 사용 안 하셨어요. 이건 경골주면 이식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슬개골 탈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게 슬개골이잖아요. 무릎 인대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삐뚤어진 무릎 인대 각도를 원상태로 돌리기 위해서 이 부분에 경골주면 뼈를 자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옮겨요. 옮겨서 무릎 인대를 안쪽으로 도로 제자리로 이동시켜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요거를 사용해서 인대의 각도를 도로 교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시 안티 로테이션을 또 써야 됩니다. 지금 경골주면 이식만으로는 돌아간 각도를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티 로테이션을 써서 또 각도를 회복을 시켜줘야 돼요.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을 또 추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강아지는 재수술을 하지 못했어요. 그 원인을 제가 이 세 가지 정도로 뽑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팔차구 성수를 너무 과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의 뼈가 다 소실이 됐죠.
남은 뼈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다른 작업을 하다가 여기가 골절이 납니다. 그러면 그땐 진짜 걷지도 못해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안티 로테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안티 로테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최신 기법이에요. 타이트로프법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타이트로프법을 사용하려면 이쪽에다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남은 뼈가 너무 없어요. 역시 골절이 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안티 로테이션도 사용하시기 어려운 상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수술이 어려운 이유.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경골조면 이식 수술, TTT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TTT 수술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의 뼈를 골절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뼈 조각을 분리해서 위치를 바꿔서 각도를 맞춰준 다음에 다시 핀으로 박아서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전에 수술하셨던 분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놨어요. 이 구멍을 뚫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뼈 조각을 분리를 할 때 잘라서 이 부분에서 균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거나 이 골편 자체가 으스러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골편이 부러지게 되면 그때도 굉장히 복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을 하기 어려운 두 번째 원인이 됐고요. 뭐, 세 번째도 거의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이 수술을 하다 수술 중 골절이 날 확률이 매우 커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수술을 더 이상 권해드리진 못했어요. 그래서 보호자분께서도 제 말을 이해하시고 그거를 납득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잘못된 초기 수술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뼈 손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처음에 잘못해서 슬개골이 제자리로 복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2차 손상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 재수술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어, 이번 케이스에서 이제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슬개골 탈구 중증 사기는 일반적인 슬개골 수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 자체도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수술자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슬개골처럼 생각하고 수술을 하셨다가는 큰 코 다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재수술은 불가하게 됐지만 만두를 위한 조언을 하자면 일단 체중 감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체중이 좀 어느 정도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가벼울수록 뼈에 가해지는 힘이나 관절에 가해지는 힘이 적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조기 착용을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조기를 권해드리진 않아요. 보조기가 슬개골 탈구를 어찌할 수는 없는데 슬개골 탈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조기 착용을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너무 심한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큰 충격에 가해진다거나 높은 데서 떨어진다든가 높은 데서 점프를 한다든가 그런 운동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골절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서 잘 훈련시키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인 것 같아요. 이상 재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말씀드릴 거는 특히 정형외과 수술은 첫 수술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렇게 뼈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도 굉장히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